안녕하세요. 노년의 삶을 더 건강하고 존엄하게. 당신의 하루를 함께하는 노년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노인 특유의 냄새,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엘리베이터에 타는데 누군가 옆에만 와도 특유의 냄새가 느껴진다거나 어르신 댁에 방문했는데 집안 공기가 살짝 눅눅하게 느껴질 때 누군가는 그것을 노인 냄새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도 혹시 나한테도 그런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 불안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냄새는 부끄러운 게 아니고 잘못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노력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그 냄새의 정체부터 파헤쳐보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나이 들면 특유의 냄새가 날까? 사실 이건 단순히 나이 때문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매우 구체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 냄새의 정체는 바로 노네날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화합물은 노화와 함께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지방산 산화물로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며 만들어집니다. 젊을 때는 이 성분이 거의 생성되지 않지만 40대 후반부터 50대에 접어들며 피지 분비량이 줄어드는 대신 지방산의 산화가 활발해지고 노네날이 몸 밖으로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이 노네날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반적인 땀 냄새나 채취와는 달리 물로 잘 씻기지 않고 냄새도 오래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세균이 이 성분을 분해하게 되면 더욱 강한 악취가 발생합니다. 어디에서 주로 날까요? 등, 가슴, 목 뒷부분, 겨드랑이, 두피, 귀 뒤쪽 등 피지 분비가 활발한 부위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정리하자면 노인 냄새는 노네날이라는 물질 때문에 생기며 이는 피지의 산화작용으로 생성되는 노화의 부산물입니다. 이 냄새는 단순히 몸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옷, 이불, 베개, 소파, 머리카락 등에 스며들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하게, 더 오래 남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땀이 적게 나지만 실내 공기가 건조하고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노네날이 공기 중에 오래 머무르며 누적됩니다. 반대로 여름에는 땀이 많아 세균 증식이 활발해져 피지의 산화 속도 자체가 빨라지면서 냄새가 진해지죠. 또한 노화로 인해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본인은 자신의 냄새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은 깨끗하다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해결 방법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올바른 샤워와 클렌징 루틴 만들기. 노네날은 일반적인 땀 냄새처럼 쉽게 씻겨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샤워 습관을 조금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물 온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 보호막을 파괴하고 피지를 더 많이 분비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너무 찬 물은 노폐물 제거에 효과가 없습니다. 가장 적절한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클렌징 부위입니다. 등, 가슴 아래, 겨드랑이, 목 뒤, 귀 뒷부분을 잊지 말고 닦아야 합니다. 이 부위는 손이 잘 닿지 않기 때문에 등솔이나 롱타입 수건 등을 활용해 꼼꼼히 문질러 주세요. 바디워시는 노네날 제거에 특화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 추출물, 수성분, 유자, 감잎 등
항산화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효과적입니다. 샴푸도 중요합니다. 두피에서 발생하는 냄새는 노네날과는 별개로 피지와 각질, 곰팡이균 때문입니다. 티트리 오일, 로즈마리 오일, 살리실산 등이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면 두피 냄새까지 함께 잡을 수 있습니다. 샤워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한 상태가 지속되면 세균이 증식하면서 냄새를 더욱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 식습관 개선으로 체내 산화 줄이기. 노네날은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지방을 줄이고 산화를 억제하는 음식을 먹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하나, 항산화 음식은 채취 관리의 핵심입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한 아몬드, 해바라기씨, 아보카도, 비타민 C가 풍부한 브로콜리, 딸기, 파프리카, 폴리페놀이 많은 블루베리, 녹차, 다크초콜릿 등이 효과적입니다. 둘, 오메가3 지방산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피지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고등어, 연어, 들기름, 아마씨유 등으로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셋, 수분 섭취는 피지의 점도를 낮추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의 수분을 꾸준히 섭취해 주세요. 반면에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튀김류, 인스턴트 식품, 과도한 육류, 당분 많은 음식, 유제품 과다 섭취는 채취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식습관은 채취뿐 아니라 혈압, 혈당, 관절, 피부 건강에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꼭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방법, 침구와 의류에서 나는 냄새 잡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 샤워도 하고 몸도 깨끗한데 왜 냄새가 날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냄새가 몸이 아니라 섬유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노네날은 피지성 물질이기 때문에 옷이나 침구, 특히 베개와 이불에 잘 흡착됩니다. 그리고 이 섬유에 남은 노네날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먼저 의류 관리부터 보겠습니다. 속옷은 하루에 한 번 이상 갈아입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겨드랑이, 등에 땀이 스며들었던 옷은 다음 날 다시 입지 마세요. 한 번 입은 옷에서 이미 냄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옷이나 스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이클리닝만 해서는 냄새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가끔은 햇볕에 널어 바람을 쐬고 자외선 소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침구는 더욱 중요합니다. 베개는 머리의 피지와 땀이 가장 많이 닿는 부위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몇 주 동안 세탁하지 않거나 이불 속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시죠. 이불, 베개 커버, 패드 등은 최소 주 1회 이상 세탁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탁 후에도 바짝 말리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하고 오히려 악취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햇빛이 좋은 날 말리는 습관도 함께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 환기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2번 이상 10분씩 창문을 열어 공기를 순환시키면 섬유에 고여있던 냄새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빨래를 할 때 베이킹소다나 식초 1스푼을 첨가하면 탈취 효과를 더할 수 있습니다. 섬유 탈취제보다는 이렇게 자연 탈취제를 활용하는 것이 더 건강하고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방법, 호르몬 변화와 스트레스 관리.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 중 하나가 바로 호르몬 변화입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피부 건조와 함께 피지 조절 능력도 약화됩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면서 체내 밸런스가 무너지고 피부 트러블이나 채취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죠.
호르몬 변화로 인해 피지 분비량은 줄어드는데 그 대신 피지 성분 자체는 점점 더 끈적해지고 산화되기 쉬운 성질로 변합니다. 이로 인해 노네날의 발생량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땀샘과 피지샘이 과도하게 자극받아 분비가 늘어납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는 세포의 산화를 촉진시켜 체내 노폐물 축적 속도를 높입니다. 따라서 체취 관리를 위해서라도 정서적 안정은 필수입니다. 하루 10분의 명상이나 간단한 심호흡 또는 클래식 음악 듣기, 산책과 같은 자연 속의 가벼운 운동은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줄 뿐 아니라 체취 감소에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5번째 방법, 한방요법과 민간요법의 활용. 동의보감이나 한의학 문헌에는 체취 관련 내용도 다수 등장합니다. 피부를 통해 냄새가 나는 것은 습열이나 담음의 불균형 때문으로 해석되곤 했습니다. 현대 한의학에서는 체취를 줄이기 위해 체내 열과 습을 조절하고 간 해독을 돕는 한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약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감초, 해독과 항균작용, 황백, 열을 내려주고 냄새 억제, 작약, 감기 순환 도움, 지모, 피부 염증 완화와 세균 억제. 다만 한약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하셔야 하며 무분별한 자가 복용은 피해야 합니다. 민간요법으로는 식초물 조교, 구운 소금 찜질, 숯배치 등이 있습니다. 식초는 항균 작용이 뛰어나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식초를 희석해 조격을 하면 발냄새 제거에 효과적이며 피부 상태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활성탄수층 집안 구석구석에 두면 냄새를 흡수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신발장, 옷장, 침대 아래 등에 배치하면 효과적입니다. 6번째 방법, 실내 환경과 생활 습관 관리. 냄새는 사람에게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공간의 환경 역시 냄새의 질과 양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통풍. 실내 공기가 순환되지 않으면 옷과 가구, 커튼에 냄새가 스며들며 퀴퀴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아침, 저녁 하루 2번은 창문을 열어 자연 환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기청정기보다는 실제 환기와 숯, 제습석 등을 함께 활용하면 실내 공기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습기 제거도 중요합니다. 습한 환경에서는 박테리아가 잘 자라나며 이 박테리아가 노네날과 결합할 때 더 지독한 냄새를 유발하게 됩니다. 욕실, 주방, 빨래 건조 공간은 주기적으로 문을 열어 말리고 제습제를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 외출 후엔 옷을 벗어 바람에 널어두기. 신발은 2켤레 이상 돌려 신기. 머리는 최소 2일에 1번 감기. 수건은 3, 4일 이상 쓰지 않기. 이러한 습관들이 결국은 향기로운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샤워법, 식단 관리, 침구 청결, 정서적 안정, 한방요법, 생활공간 관리. 이 6가지 원칙을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해보세요. 1달, 2달만 지나도 냄새는 분명히 줄어들고 당신의 삶고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변화할 겁니다. 노인의 삶이 향기로울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이 직접 증명해 보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년라이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